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도 수급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은요, 신풍제약, 보령제약을 많은 양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도 매수세가 확실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동진세미캠,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등을 많은 양 매수하고 있고요. 그럼 기관은요, 1,000억 원이 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딱딱 4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맥쿼리인프라, TK케미칼, 한국토지신탁을 많은 양 매수하고 있는 것도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수급파이터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 어떤 종목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현대 오토에버와 게임비디 만났습니다. 정말 뭐 업종도 너무 다르죠? 네, 업종은 다른데 일단 테마 힘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두 기업과 두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으로 지금 대표되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게임, 메타버스, NFT를 좀 대표하는 뭐 위메이드나 게임비 이러한 쪽. 일단 이 두 기업 모두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세하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현대오토에버를 비롯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구간에 있고, 그렇죠. 일단 게임비를 포함한 뭐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달성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즉 이제 두 종목, 두 섹터 모두 현재 위치가 조금 공격적인 위치이긴 한데 네. 참 매수하게끔 좀 만드는 매력적인 좀 포인트가 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 테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한번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갖다가 내려온 게임비를 비롯한 뭐 게임주, 메타버스, NFT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두 기업을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섹터 모두 다 정말 매력적인 섹터,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섹터가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대결 승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자 열어주시죠. 승자는 외국인의 선택, 오랜만에 외국인의 선택을 좀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는 이 두 가지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두 가지 섹터 중에 하나를 내가 사야 된다면 계속해서 마우스에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민이 되는 섹터였는데, 일단 저는 자율주행 쪽에 조금은 더 한 표를 좀 던져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게임주나 메타버스, NFT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큰 상승폭을 한번 보여준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대세 상승을 한번 겪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재차 상승할 때 모든 종목군들이 예전처럼 다시 다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보다는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맞아요. 되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업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지만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 게임, NF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나, 종목들을 정말 지금은 디테일하게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그냥 단순히 이 종목이 저 종목이 얘 종목이 메타버스에 얽혔다는데,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바탕이 되는 기업만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 그쪽은 조금만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번에 이 테마가 부각된 것은 아니에요. 수년 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왔는데, 그동안에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에 좀 밀려서 항상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하나 하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이제 올라가나 하다가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올 한 해 보면 전기차, 수소차 이미 한번 큰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상승하기에는 좋은 적기의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만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지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 자율주행을 제외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굉장히 많은 완성차 브랜드가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이 차량들의 이 선호도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현대차에 대한 매출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자율주행도 충분히 현대오토에버 혹은 현대차, 기아에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프트웨어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거의 뭐 전체의 한 8, 90%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완전 자율주행 기준으로는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 같고 자율주행 기준으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쪽이 현대 오토에버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하면 현대 오토에버가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탄력을 네.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차량 자체의 산업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충분히 공격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완성차, 현대라는 것도 완성차에서 전기차로 이제는 좀 업종을 아예 바꿔가는 추세고요. 그 추세 안에서 이제 그 다음 추세는 사실 자율주행밖에 남아있는 카드가 없긴 한데요. 거기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일단 현대 오토에버 위치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그러네요. 수 있어요. 조금 이제 넓게 보시면 바닥권 대비 좀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최근까지 이제 횡보를 좀 기록했던 하지만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권역을 돌파하게 돼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오토에버 지금 가격 13만 원 이하로 이제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전고점 부근인 25만 원을 저희 1차 목표가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15만 원이 저는 돌파가 되면 17만 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 대신에 11만 원이라는 가격대. 최근에 거의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좀 횡보를 했던 그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또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11만 원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목표가 일단 15만 원까지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입니다. 저는 게임비를 제치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로 들어갔으면 안정적일까 했는데 오히려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파이터 2라운드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트! 자, 서울 옥션과 아모레 퍼시픽이 만났습니다. 뭐 이번에도 업종을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업종은 같다고 볼 수 뭐 없고 아까랑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일단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섹터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 섹터 이렇게 좀 나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서울옥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그동안은 피해봤던 섹터 즉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다시 담아봐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 혹은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아직까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수혜를 봤던 그리고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을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 고민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과 아모레 퍼시픽이 만났습니다. 수급파이터가 진행된 지 이제 4개월이 돼가거든요. 어느 정도 레파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가 승자가 될지도 뭔가 레파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자 열어주시죠. 자, 오늘 간접적으로 NFT는 좀 이렇게 네, 맞아요. 하고요. 그 위에, 그 후에 이제 주도할 섹터들을 더 눈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모레 퍼시픽이 저는 뭔가 좀 줄임말로 해서 갑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맞아요. 전환됐다. 네. 네. 일단 화장품주 하면 아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았었던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들여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보면 바닥권에서 굉장히 또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또 상승을 했던 섹터도 화장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서울옥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중에 제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선택한 것은 일단은 앞선 종목군들과는 좀 다르게 당연히 이제 안정성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코로나19가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왜 화장품주를 당연히 뭐 화장품이 예전처럼 많이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선제적으로 좀 변화한 거에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얻어야 되지 않나, 투자의 포인트를 좀 얻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의 시장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은 프리미엄 라인업에 조금 더 제품을 집중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구에서의 매출도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가격이 비싼 화장품일수록 더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그러한 수혜를 받은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또 이커머스 시장, 이것은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고요. 또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고 다수의 산업들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이제 빠른 변화를 보일수록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지금 고른 실적 상승세가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내년을 좀 기대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고배당에 대한 매력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12월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모레퍼시픽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선택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 1년간의 흐름만 봐도 상고하저의 또 흐름이 그렇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내년 1월도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 가격 전략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이제 종가의 매수를 좀 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요? 저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좀 불확실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18만 원 이하 혹은 16만 원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기다리셔서 나 아모레퍼시픽 관심 있었는데 이번에 공략해야지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뭐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만 20만 원 이상 돌파하게 되면 22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손절가를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짧은데요. 왜냐면 고민이 매수 많았죠. 밴딩 자체를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손절가가 16만 원. 아무래도 최근 변동성은 그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변수는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2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략주는 인성정보입니다. 최근에 투자 포인트만 봐도 인성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인성 네. 좋죠. 예. 현재 흐름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인성정보라고 하는 기업이 하는 일은 원격 의료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시장에 굉장히 무수한 이 변수를 좀 만들어 주는데, 인성정보와 같은 이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인성정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환경적으로는 조금은 더 우세한 그러한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 NFT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시선을 바라보지만 그에 따라서 파생된 산업들 있죠. 메타버스를 이용한 메타버스를 이용한 OLED 산업, 메타버스를 겨냥한 반도체 칩 산업, 이렇게 파생된 산업에 제가 또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타버스 이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테마적으로도 한번 큰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인성정보를 오늘의 공략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인성정보였습니다. 진짜 이 투자 포인트만 딱 이제 하단에 나가는 것만 봐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맞아요. 상당히 또 이런 모멘텀,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업종들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여러 번 하는데, 특히 LG 이노텍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정보 가격 전략 또 어디까지 바라볼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변동성이 좀 제법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의 등락률도 굉장히 큰 상황.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봐도 조금은 이제 복잡해 보이는 지금 차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붙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는 한두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세가 나오게 되면 저는 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려올 경우에는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한번 드릴게요. 변동성이 큰 만큼 조정이 깊게 나오면 그것을 굳이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네.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가격 전략이 모두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인성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업앤다운이 상당한데요. 자, 인성정보 목표가 일단 5,000원이고요. 손절가 하단에 3,000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파이터 3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